저희는 2천만 원 줘도 안 받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뭐 소위 침묵을 해왔다는 거, 그건 아마 이 사태에 대한 진상이 도대체 뭔지, 제가 듣기로 한 대표가 이미 한 상당일 며칠 전에 대통령실에 사실은 이런 유의 어떤 폭로가 나올 것이다. 자꾸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요. 몇몇 그 소위 이제 반한 유튜버들이 네. 이현종이 저러는 거 보니까 한동훈도 알고 있었네. 알고 있으면서 왜 가만히 있었어? 뭐 그거를 가지고 또 하더라고요.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기가 막히네. 아니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아니 제가 한동훈 대표가 알고 있었다는 건 뭐냐면, 그는 우리가 다 예측하는 건데 민주당 쪽에서 저런 류의 폭로를 할 것이라는 걸 그렇죠. 알고 있었던 것이고, 네, 그렇죠. 그거를 한동훈 대표가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대처를 안 했다? 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미 용산에다가 자, 우리가 뭔가 방어를 해야 될 테니 뭔가 내부적으로 정보를 좀 달라. 제발 좀 조사해서 자, 이 정도가 되니까 이 정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뭔가 이야기를 좀 해달라. 네. 라고 했는데 답이 없었다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뉴스토마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이른바 명태균 이 파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네. 중간에 한번 약간의 또 좀 변곡점이 있었던 게, 명태균 씨가 한 2,000장 갖고 있는 것 중에 한 장이다 하면서 한 장을 까잖아요. 네네, 그렇죠. 거기서 오빠가 어떤 오빠냐, 이게 국민 논쟁거리가 돼버렸잖아요. 네, 참 오빠가 누구지? 네, 오빠가 누구 어떤 오빠인지. 네. 그래서 그 즈음 해서요.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최근까지 네. 지금 아까 방금 전에 그거는 이제 중앙일보가 그저께인가 뭐 단독 보도한 기사인데, 저 내용이 뭐 대체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뭐냐면 이제 그 즈음 해가지고 이거를 용산에서 직접 그 핸들링하기 뭐하면 이 전모를 다 좀 정리를 해가지고 네. 당 쪽으로 넘겨주면, 네. 원래 이런 그 대처는 과거에도 보면 이제 당에서 많이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에서 좀 플레이를 할 수도 있겠다. 네. 그렇게 이제 물밑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걸 했는데 돌아온 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돌아온 답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근데 첫 번째 그 용산의 해명문 있잖아요. 그 뭐 유력 정치인 통해서 대선 경선 단계까지 한 2차례 만났고, 네네. 경선이 끝난 다음에는 만나지 않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엊그저께 나온 그 녹취는 5월 9일 대통령 취임 하루 전에 이걸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보면 첫 번째 용산의 해명이 부실한 해명이었다. 네. 거짓 해명이었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뭘 해야 되냐면은, 무조건 용산이 어떤 그 입장을 발표하면 그게 맞다. 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몇몇 그 친윤 의원들처럼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다. 근데 요번 게 그렇게 녹취가 나오니까 첫 번째 해명이라는 게 설득력 없는 해명이었다라는 게 이제 탄로가 난 거 아닙니까? 이럴 때 한동훈 대표마저 그 사건의 전모를 모르는 채 속된 말로 용산 쉴드를 치다가 이런 식으로 같이 걸려버리면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은 이거가 무너지지 않게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아니 뭘 알아야 면장을 한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뭐 모르는데 뭘 어떻게 방어하고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상태에서 저런 요청을 물밑으로 여러 차례 했는데 반응은 없었다, 뭐 그런 거죠. 특히 이제 정진석 그 비서실장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아무런 문제 없다, 이게 뭐가 문제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짜집기 했다, 뭐 등등, 뭐 물론 뭐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근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 대화 내용을 보면 대통령의 직접 멘트가 있습니다. 공관위의 보고를 받았다는 부분하고 네. 뭐 그래서 공천을 주도록 했다는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 대통령실이나 친윤들이 즉각적으로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다. 그거는요, 저 검찰총장 하실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이 위법과 불법을 다지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기는 정치하는 곳이에요. 정치하는 곳이지 공소장을 쓰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무슨 불법과 위법을 가려내는 검찰청이 아니거든요. 거기는 정치를 하는 곳이에요. 정치를 하는 곳이 무슨 이야기냐? 결국 왜 대통령이 공관위로도 보고를 받았는지. 그러니까 당선인 신분에 예를 들어서 한 게 불법이 아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법원 가서 검찰 가서 그때 따지면 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1차적으로 대통령이 명태균이라는 사람한테 왜 공천 이야기를 합니까? 예? 그 사람이 뭔데 공천을 주니 많이 이야기를 대통령이 하냐고.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해명과 이걸 이야기를 했는데 무조건 아니다. 다 짜집겠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자꾸 이 문제를 그냥 쟤들 옛날에 이 민주당이 내로남불 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네. 자 우선 진지하게 좀 본인들에 대한 잘못을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법적으로 갔을 때 그 문제 없고 이거는 거기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 이거를 한 대표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 이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대통령이 공천 이야기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너도 똑같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후에 이거를 무너지지 않게끔 수습하고 이거를 단도리 해낼 그런 인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건데 보궐선거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동훈 대표가 3가지 요구 조건이다 해서 얘기한 게 있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그 다음에 이른바 한남동 라인의 정리, 3번째가 의혹 규명에 적극 협조. 네. 이걸 얘기했잖아요. 의혹 규명에 적극 협조. 도대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사이에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 네. 그거를 명태균 씨는 알겠죠. 그리고 당사자가 누구예요? 명태균 씨와 대통령 부부란 말이에요. 네. 나머지 옆에 김영선이라든가 요새 민주당 쪽 붙어갖고 증인 역할하는 강혜경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명태균 씨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거지 직접 그 경험자는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대통령실에서 밝힐 건 밝히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래서 조금 이게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러면서 이런 거니까 내가 사실 이러이러한 점은 내가 봐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런 거는 또 선생님이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러면서 그렇지만 저들이 얘기할 만큼 이렇게 탄핵 사유 무슨 불법적인 요소 이런 거는 좀 아니다. 뭔가를 이런 것들을 쫙 보이면서 당도 좀 이런 거니까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할 텐데. 네.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런 설명도 안 해준 상태에서 방어만 같이 하자? 이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싸움이라는 게 싸움을 왜 하는지 그 이유와 의지 그리고 또 이 욕구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이 싸움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왜 싸워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가서 내가 목숨을 바칠 수도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런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고 무조건 합쳐라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왜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과 이유를 제발 좀 대통령실에서 만들어 주라. 라고 하는 게 지금 아마 당에서 이제 한 대표 측에서 요구하는 요구 조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정진석 실장의 이야기나 지금 내일 있을 이 국회 시정연설 대통령이 이번에 아마 참가를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이 뭔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지금 지지율 19%, 17% 이렇게 내려간 상황에 대해서도 그냥 돌 맞고 가겠다. 나는 지금 대통령의 스탠스가 여전히 유지되는 게 아니냐. 저는 특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일 시정연설은요. 야당한테 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게요. 그렇죠. 제가 찾아봤더니 한 11년째 계속
대통령이 참석을 한다고 그래요. 네. 대통령이 국회에 시정연설을 하고 추가 경정 예산 이거 같은 경우는 총리가 대독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노태우 대통령이 1988년도 10월 달에 시정연설을 처음 한 이후에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도 계속 시정연설을 했고 보통 이제 대통령들은 이 취임 첫 번째 해 이럴 때 이제 했는데 지난 11년 동안은 계속 대통령이 이제 지금 나와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국회가 결국 국민에게 존중한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그 전체 국민들의 의사가 집중된 그런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내년에 국민 여러분들의 삶은 이렇게 개선이 될 거고 이렇게 우리가 정부가 노력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날인데 네. 저는 왜 그 날을 지금 내일 대통령이 안 하겠다는지 그리고 정진석 실장이 도대체 국회 5선이나 했던 분이 국회를 그렇게 뭐 가서 누가 시위할 수는 있죠. 국회 시위란 게 뭐 어제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 작년에 할 때는 아예 야당 의원들이 참석 안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야당 의원들이 욕먹지 대통령 욕먹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감독님 제가 아까 그 단체방에 우리 어벤져스가 시작하는 4시에 지금 동아일보 단독 기사가 났던 게 있어요. 네네. 그게 뭐냐면 이제 한동훈 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네. 대통령 나와야 한다 그 하는 이야기 하셨군요. 입장을 네. 대통령실에 용산에 전달했다 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사 내용을 보면요. 지금 뭐 그 민주당이 그거를 폭로한 게 목요일이었습니까? 네. 목요일 오전이었죠. 네네. 그날부터 시작해갖고 목금토일 오늘까지 나흘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렇다고 뭐 침묵하고 있다고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놀고 있는 게 아니고 네. 중진 의원들과 굉장히 긴밀하게 네네.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기사에 보면은 한동훈 대표와 소통한 중진 의원들. 근데 우리 당의 저희 당의 중진 의원들은 친하는 뭐 육선의 조경태 의원 네네. 말고는 없어요. 거의 뭐 대부분이 뭐 친윤으로 분류되는 분들인데 이 분들이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 시정연설은 국민과의 약속인데 네. 안 한다니 중진들이 우려가 많다. 중진들이 우려가 많다. 뭐 이런 얘기를 이 중진 의원들이 한 대표한테 하면서 네. 한 대표가 좀 푸시를 해달라. 아하. 뭐 그랬다는 거죠. 네. 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네. 이게 지금 대통령의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임무.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지금 정책 실장이 이야기했듯이 뭐 대통령이 홀대받고 뭐 사퇴 시위하고 뭐 이런 거 물론 뭐 그거 자체가 잘못돼 있죠. 그리고 또 대통령이 그 연설하는데 참관한 민주당의 태도 당연히 잘못돼 있죠. 근데 그게 뭐 말한다고 시정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한다고 들었으면 뭐 진작 받겠죠. 민주당이 말한다고 듣겠습니까? 그건 영원히 안 들어요. 네. 그럼 대통령은 영원히 그러면 국회에 안 나와야 됩니까? 네. 그 논리면? 그리고 지난번에 개원시킬 때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자꾸 이야기하지만 야당 의원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거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거고 국민들에게 국정을 흔들림 없이 계속해 나가겠습니다라고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그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 행동을 그 장을 갖다가 하고 다른 걸 하겠다? 다른 거 해봤자 별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거 하는 거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에 가서 하는 거하고는 또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저 지금 동아일보 단독 기사가 뭐 정확한 기사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네. 저도 뭐 그 한동훈 대표가 그 일거수일투족 뭐 이거 하는 거를 제가 뭐 항상 같이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저 정도 얘기는 상식적인 얘기거든요. 네. 상식적인 얘기인데 근데 한동훈 대표가 실제 그걸 용산에 전달했다? 저는 제가 확인한 바가 없거든요.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저 기사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저건 맞다. 뭐 제가 이렇게 지금 확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예, 근데 아마도 어디서 뭐 그 기자가 그런 얘기를 듣고 저렇게 쓴 것 같은데 뭐 대통령이 시정연설 나오는 거는 그냥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네.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거를 굳이 요 타이밍에 대통령실에 전달했는가 하는 거는 요건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이야기를 상식적이지 않게 하고 있으니 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정진석 실장 굉장히 실망스러웠는데 특히 국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했고
국회 부의장까지 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회에 대한 존중한 대통령을 어떻게든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셔야 됩니다. 정말 계란을 맞더라도 나가셔서 국민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럼 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점 국민들에게 고립을 자초하는 거 저는 이거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아마 만약에 내일 안 나간다고 이미 뭐 결정된 것 같은데 안 나간다는 게 하게 되면 아마 모든 언론과 이거는 뭐 이거를 찬성할 명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언론들이 그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뭐 국회하고 안 하겠다면 4대 개혁 어떻게 합니까? 아니 4대 개혁 말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4대 개혁 전부 다 법안 통과돼야 되는데 지금 저 구조의 속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 구실 이런 거를 더 좀 채워주는 측면이 있죠. 네. 아, 봐라 대통령 저러는데 우리가 그냥 뭐 하겠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지금 MBN이 이 단독 보도한 이 내용이 저는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네. 명태균 씨가 칠불사 방문 전 지난 2월입니다. 이 칠불사가 뭐 저 누굽니까? 그 저 2월 29일부터 3월 1일 네. 그때 이제 4인 회동을 하게 되는 네. 거죠. 이준석하고 뭐 해동한 천하람, 그다음에 김영선, 명태균. 네, 감독님 그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우리 저 명태균과 아주 다정스럽게 오. 천하람이 있는 사진 저렇게 나와 있는 게 있죠. 자, 저 이제 칠불사 회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칠불사 회동 이 직전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이가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네. 통화를 하면서 다시 한번 김영선 공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김건희 여사가 난 힘이 없다. 이제 뭐 이게 아예 안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상징하는 바가 좀 있다고 봐요. 네. 그게 뭐냐면 이게 왜 안 됐겠습니까? 왜 이 명태균의 요구를 안 들어줬겠어요? 2022년 6월 달에는 들어줬는데 네. 왜 이번 총선에 안 들어줬겠어요? 네.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한동훈 바로 한동훈 때문이에요. 네. 한동훈이 이거 안 된다 원칙대로 해야 된다. 네. 이거 이 김영선 지금 하위 10%인데 잘라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거 안 맥혔던 거예요. 네. 만약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를 한동훈 대표가 응대하고 했다면 그 다음 요구가 뭐겠어요? 제가 아는 명태균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김영선 이 공천 이거 꼭 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그 대답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딱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거 처음부터 아예 이럴 조짐을 보이니까 아예 응대를 안 한 겁니다. 바로 그 효과가 난 거예요. 만약에 김영선 의원 공천했다 그러면 지금 이 사태가 터졌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골로 가는 거죠. 이거 당도 그냥 골로 예, 갑니다. 골로 갑니다. 한동훈 저 공천 청탁받아. 예. 김영선 공천 예. 해줘. 그 이야기 나면 한동훈 대표도 그냥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김건희와 한동훈이 짬짬이해서 김영선 공천을 해줬다. 네. 뭐 그렇게 야마가 잡히지 않겠습니까? 야마는 일본 말이니까. 예. 한국 아니 말이요? 아따마 야마도네님도 있어갖고요. 아니 근데 이제 저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그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저게 그 칠불사가 2월 29일, 네. 3월 1일 요 1박 2일인데 그 직전에 통화한 것 같아요. 저 통화가. 네. 근데 그때만 해도 명태균 씨는 여사를 뭐라 그랬어요? 권력을 쥔 사람. 그렇죠. 예, 권력을 쥔 사람. 오히려 대통령은 장님무사라는 막 표현까지 자기들 네. 뭐 내부에 썼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사가 마음 먹으면 그거 뭐 공천 하나 못 해주냐 뭐 이렇게 한 거고. 근데 김영선 의원이 당무감사 결과 하위 10% 되니까 자동 컷오프 대상이 되니까 그걸 어떻게 피해 보려고 창원을 포기하고 그 김해. PK에서 좀 험지인 김해로 옮기면 단수 공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명태균 씨가요 여사님께 텔레그램을 뭐 한 7, 8차례 보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통화도 한 번 됐답니다. 네. 통화를 해갖고 한 40 몇 분 통화를 했대요. 근데 이제 그 명태균이 여사님 이거 창원 공천 그대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험지인 김해 가서 그거 하겠다는데 이건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랬더니 단수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험지를 자청해서 가는 건데 그랬더니 그때 김 여사께서 저도 단수면 좋죠. 저도 단수면 좋죠.
그러나 경선이 원칙입니다. 음흠. 이렇게 답을 하면서 네. 아니 여사님 그렇게 저기 하게 대하지 말라 이거지. 음흠. 아니 단수를 줘야지 무슨 경선하라고 그러면 되겠느냐. 아 거의 김해 연고도 없이 창원에서 활동하다 김해로 가면 경선하고 그게 되겠느냐. 네. 그냥 단수로 그냥 찍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아, 난 힘이 없어요. 이런 거예요. 음흠.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전화 통화 당시에는 명태균 씨는 여사 봐라. 나한테 변심을 했네. 어허. 이전엔 뭐 선생님, 이 무식한 오빠야. 선생님 하자는 대로 해야지. 왜 잘난 척 해갖고 선생님 심기 불편하게 만들어? 네. 이랬던 사람이 이제 자기한테 거리 두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열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칠불사 회동이 있었군요. 그래서 열받고 그 김건희 여사와의 마지막 통화 열받아서 이제 끈 떨어졌다. 아하. 이제는 그러면 노선을 갈아타야 된다. 아. 해서 칠불사 회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야, 그래서 김영선이 그거 가서 예. 나 다 폭로해 줄게. 그렇지, 다 깎게. 나 1번만 줄래? 뭐 어. 이런 거 아니겠어, 그죠? 예, 1번 안 되면 3번은 안 되겠냐? 뭐 이렇게 뭐 하여간 1번을 요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참.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그 김건희 여사와의 40몇 분 통화가 칠불사 회동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네. 근데 저게 이제 불발로 끝났잖아요. 네. 칠불사 회동이. 홍매화만 심고. 홍매화만 신고 끝났잖아요. 근데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니까 익심 논란 뭐 이런 게 생기잖아요. 네네. 익심 논란. 네. 그러니까 김건희도 한동훈한테 맥혀갖고 힘을 못 썼구나. 아. 그때 그거를 명태균이 알게 된 거예요. 그때 그걸 아니 저 단수를 원했는데 여사께서는 경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경선은커녕 컷오프 됐거든요. 네. 김영선도 그랬고 네. 여사께서 김영선을 옮기고 그 창원에 심어주려고 했다라고 주장하는 모 검사 있죠. 모 검사, 김모 검사. 네. 그 사람도 컷오프 돼 네, 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명태균이 그걸 나중에 알고 나서 그거 나오잖아요. MBN 기사에. 그때 그 한동안하고 그 난리를 폈던 걸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사한테 미안해지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친윤들이 한동훈 대표를 좀 처음에는 우습게 생각했을 거예요. 네. 정치 모르는 애송이가 와서 그렇죠. 우리가 좀 휘둘리고 네. 제가 뭐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는 있습니다. 이게 한동훈 대표가 딱 와보니까 뭐 모든 공천이 다 끝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끝나 있더라는 거죠. 지역구 공천은. 네, 지역구 공천이 다 끝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뭘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냥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이제 바지 사장 오면 실세가 와서 탁 내밀잖아요. 그냥 요대로 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딱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간일을 만들고 뭐 하면서 이제 원칙을 대니까 이거 왜 이래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약속이 틀리잖아.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이게 제 사퇴시켜야 돼. 이런 이제 막 이야기했고 내가 문자 보냈는데 왜 답도 안 해? 이제 그때부터 이게 민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쟤는 안 되겠다. 쟤는 좀 잘라내야 되겠다. 우리 민원 통화는 이거 잘라내야 되겠다. 왜?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당으로 보낼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서 그 뭐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원로들하고 잘 상의해서 잘 조언 듣고 그렇게 하고 너무 설치지 마. 너무 이렇게 막 가서 하지 마. 네. 딱 그랬는데 그 처음에 부산 방문 있죠. 네, 부산. 그 1994인가요? 그 티셔츠 입고 입은 거. 1994 네. 롯데자이언츠. 네. 그때 막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였잖아요. 맞아요. 그거 모습을 보고 윤 대통령이 얘 왜 이래 얘? 가서 좀 조용히 하라고 했더니 왜 저렇게 인기가 좋은 거야? 라고 이제 하면서 1992죠. 1992.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주춤하고 하는 데다가 내가 저 원로들 이야기 잘 들었는데 거기 원로는 누구죠? 이철모 씨죠. 그렇죠. 예. 이야기 들어봤더니 이야기를 안 들어? 왜 이래 얘? 그때부터 이제 한 대표를 나가라. 너 내 이야기 안 들어 나가라.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이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 와이프가 지금 보낸데도 저거 일십했어? 그리고 이제 명태균이가 딱 보니까 저도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다 이게 한동훈 때문에 안 됐구나. 그러니까 역으로 이야기하면 만약 그때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했으면 이런 폭로가 났으면 그러니까 참 보면 김영선도 그렇고 명태균도 뭐 그렇고 이 작자들이 바로 이게 안 되니까 바로 어디 갔습니까? 바로 이준석 찾아가서 칠불사 간 거예요. 다 폭로할 테니까 1번 주라. 그게 이제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바로 이야기 그겁니다. 스토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스토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트예요. 그래서 MBN 저 기사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7불사 회동은 왜 만들어졌는가? 네. 그 비밀은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 간의 마지막 통화에 네. 있습니다. 네. 이게 참 여러분 이게 정치라는 게 한 번 판단 삐끗하고 잘못해버리면 어떻게 나락으로 빠지는지 우리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그때 이제 이 공천 네. 그거 한 번 삐끗 잘못하는 바람에 그렇죠. 결국은 네. 당이 망가뜨렸듯이 이번 같은 경우에 만약 한 대표가 그런 식으로 공천 민원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아마 지금 한 대표는 아마 얘 구경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런 게 있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전반적인 여론이 디커플링 현상이 지금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 조사를 보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따로 간다. 좀 굉장히 드문 현상 같아요. 그렇죠. 그 이제 엊그저께 그 한국갤럽 보면요. 대구 경북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26에서 18로 8%나 한 주 만에 내려갔어요. 네네. 근데 당 지지율은 46%에서 53%로 7%나 올라갔어요. 아, 예? 예. 그리고 60대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31에서 24로 7%가 떨어졌는데 당 지지율은 오히려 2%가 올랐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이른바 디커플링 현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오늘 이제 뭐 시도지사 협의회 모여서 당정 일체가 돼야 된다. 네. 한동훈도 자꾸만 그 저 용산하고 강만 세우지 말고 당정 일체가 되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 당정 일체라는 말은 듣기 좋아요. 근데 저게 과거 같은 수직적 당정 관계로 돌아가라 하면은 저거는 안 되는 거죠. 같이 죽는 거죠, 뭐.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기현 대표 시절에 당정 일체였다. 김기현 대표 시절과 같은 당정 일체를 하라면은 저는 단연코 거부합니다. 네. 그런 당정 일체라면은 단연코 거부합니다. 그럼 당 지지도 다 쪼그라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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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평적 당정 관계가 돼야 되는 거고요. 이 디커플링 현상이 대통령 지지율은 내려가는데 당 지지율은 올라간다. 이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네. 같이 동반 상승하는 게 제일 좋은 그럼요. 거죠. 네. 그 말에 뭐 합니까? 그 베스트는 그건데. 근데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요. 그나마 이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보면요. 이 갤럽 지지율로 보면요. 그 10월 2주 차에 26 최저치다. 그 다음 주에 1% 빠져갖고 뭐 저기 25% 또 최저치 갱신했다. 네네. 그러고 나서 1차 사과를 하고 나서 딱 보니까 18%로 19%인가 그렇게 뚝 떨어져요. 또. 그렇죠. 그러고 나서 또 뭐 5로 떨어지고 나중에 4까지 나옵니다. 근데 그때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이 대통령 지지율하고 당 지지율이 같이 무너지다 보니까요. 그렇죠. 여기서 이탈한 사람을 그 받아줄 수 있는 그 룸이 없었어요. 맞아요. 그 룸이. 음.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방랑보수가 어디 의탁할 데가 없다. 방랑보수. 방랑보수가 돼버린 거예요. 오래된 울타리를 떠난 방랑자요. 방랑보수가 됐는데 마음 어디 둘 곳 없고 심지어 그때 현정님도 기억날 거예요. 네. 그 채널A랑 TV조선 그거 뭐 방송한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때 집회 많이 광화문 그 집회 봤지만 네. 심지어 저희 새누리당 당원들이 저를 알아보고 답답해서 저도 여기 나왔습니다. 이런 그렇죠. 사람들이 여러 네, 명 있었단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그 방랑보수들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왜? 한동훈이라고 하는 대안이 있고 음. 이 조금 이제 용산과 다른 결로 이 플레이를 해왔던 한동훈이 있고 여기에 그래도 국민적 지지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다시 재결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이가 작아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야 우리 파이가 18%밖에 안 돼, 19%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우리 파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그대로 있다는 의미, 디커플링하는 의미는 이제 지금 이 지지율이 이재명한테로 안 가거든요. 안 가요. 안 가니까 이재명이 어제 집회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일반 시민들의 참여는 없었다. 제가 당원 단합대회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네. 예전에 무슨 집회와는 달리 일반 국민들의 참여가 없어요. 자기들끼리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 단합대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여기 분들 그대로 있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은 항상 준비가 돼 있어요. 대통령이 잘하면 언제든지 대통령 지지율로 끌어올릴 수 있는 분들이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바들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너 좀 해 라고 지금 지지율이 빠지는 건데 그 빠지는 게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결국 지금 당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렴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러니
이거를 예를 들어서 보수가 위축된다, 죽는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결국은 이 보수의 어떤 큰 파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렇죠. 자, 그 중에서 제발 좀 대통령 잘하면 우리 언제든지 지지해 줄게. 예. 언제든지 이거를 확장할 수 있어. 그러려면 뭐냐? 제가 그저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즉 한동훈 대표와 손을 잡고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 그러려면 용산이 선제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점 그리고 인적 쇄신 이런 걸 이뤄내고 정말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즉 대통령으로서 마키아벨리 그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이 조롱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끝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의 조롱을 안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진심과 나라를 위한 진심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행동. 바로 그게 그겁니다. 제가 내일 국회에 나오셔서 예. 정말 국민들에게 이런 이야기도 하고 네. 또 기자회견에서 국민들 하고 그러면 국민들은 언제든지 박수 칠 준비가 돼 있다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디커플링이요. 지금 우리 현종님이 얘기하는 그런 처방을 통해서요. 이 영어로 얘기하면 리커플링. 네. 다시 예, 다시 합쳐지는 네. 그게 돼야 됩니다. 그게. 그러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같이 올라가요. 네. 그건 동반 상승하는 그런 걸로 가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이 임기를 못 한다 그러면 사실은 한동훈 대표도 희망이 없어요. 그렇죠. 그건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뭔가 업적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그 바탕 위에서 이제 우리 보수가 다시 정권 재창출하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중도에 무슨 뭐 개헌하고 그러면요 국민들은 다 끝납니다. 이게 너네들이 얼마나 못했으면 저렇게 하냐라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정말 저는 용산이 정말 대우각성하고 중대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뭐 우리는 불법이 없어. 불법이 했으니 괜찮아. 명품백 그것도 무슨 법이 문제야. 그 공작 정치지 불법이 없어.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은 속 타 죽는다니까요. 예? 아니 백 받았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불법이 여부를 그렇게 따집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야. 대통령 입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공간이 보고받고 너 공천 중이었다. 그 이야기 하는데 그거는 당선인 시절에 하루 전 당선인 시절이기 때문에 괜찮아. 이렇게 쉴드 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진심을 지금 국민은 원하는 거예요. 국민 진심은 대통령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뭐 정치 처음 하고 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 제가 개입하는 건 아닙니다. 라는 그 진솔한 사과. 그리고 그렇지만 제가 정말 이 정부에 대한 여러분의 헌법과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이 맡긴 임무 이걸 가지고 제가 무슨 한이 있더라도 꿋꿋이 지켜내겠다. 이런 것들에도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어떤 이야기와 행동 이게 지금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한동훈 대표가 그 지금 나흘 동안 발언을 안 하고 있지만 아까 동아일보 단독 기사는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당장 또 내일 있잖아요. 네. 내일이고 그래서 뭐 저는 전달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네. 진짜. 상식적인 거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내일 거기 시정연설에 안 나오시면 상황이 더 악화되죠. 뭐 제가 볼 네. 때는 이제 그렇게 되면 아마 뭐 이제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진짜. 예. 아니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안 나서면 다른 건 몰라도 국민들에게 정말 보고하고 또 뭐 용산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 뭐 총리가 한 적도 있다. 한 적이 있죠. 예. 근데 지금은 아니란 겁니다. 아니죠. 지금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는 거고 국민들은 대통령의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거든요. 예. 그걸 왜 안 합니까? 그 좋은 자리를, 좋은 기회를 왜 물리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제발 좀 생각 좀 바꾸시고 네. 용산의 참모들께서 혹시 이 방송 들으시면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산에만 갇혀서 생각하지 마시고 용산에 왜 갔습니까? 국민들하고 소통한다고 갔잖아요. 네. 소통한다고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계란을 맞든지 물병을 맞든지 가서 하면 국민들 누가 욕하겠습니까? 야당을 욕하지 그걸 국민들이 또 야당이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누굴 욕하겠습니까? 야당을 욕하지 대통령 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좀 제발 좀 알았으면 네. 좋겠어요. 예? 참 깝깝합니다. 오늘 뭐 김영선 의원 오늘 좀 전에 지금 국회 검찰 출두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참 제가 이분도 참 깝깝합니다 진짜. 뭔 국회의원이 그게 무슨 저거 하다고 정말 이 명태균한테 들을 소리 안 들을 소리 다 윽박지는 소리 듣고 저런 모습을 보이는지. 정치는요 저는 그렇습니다. 들어올 때와 나올 때가 분명해야 된다. 이렇게 추한 모습 보이면요 정말 국민들이
신뢰 보여주는 거 그거 다 지금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할 자신 없으면 나오세요 그냥. 정말 하겠다 그러면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우리 여러분들 저희들 매일같이 나와서 이렇게 지금 댓글도 올리시고 매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 잘 만들지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국회의원이라면 지금보다 몇 배나 더 되는 노력과 지금 걸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보다? 네. 그래야 국회의원 우리가 대표를 뽑아준 거잖아요. 근데 왜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예? 지금도 여전히 그냥 산악회 인사만 다니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냥 뭐 도민체육대회나 가서 그냥 저건 하십니까? 이 상황에? 한번 그 모아놓고 정신교육을 한번 하시죠. 아, 참 그랬으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근데 뭐 다 큰 사람들 뭐 정신 차리게 해야 되는데 근데 뭐 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이렇게 국회의원들 만나보면 진짜 이 사람들이 애국심 정도는 있는가? 아니면 그냥 자기 국회의원 자리에만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그 자리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국회의원 된다고 안 난다고 뭐 먹고 살만 하시잖아요. 그럼 한번 국회의원 하면 한번 좀 열심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뭐 뼈를 갈아서 넣어서라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뼈까지 갈아 넣어요.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그냥. 알겠습니다. 뼈는 안 갈게요. 갑자기 과격해지셨네. 뭐 남 이야기니까 이야기하죠. 저한테 뼈 갈라 그러면 저는 또 뭐 하겠습니까?